2026년 한국의 AI 반도체가 우주에서 정상 작동하는 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뉴스가 되는 걸까요? 지상에서 멀쩡히 작동하는 반도체가 우주에 올라가면 갑자기 오작동하고 심하면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바로 우주 방사선. 초속 수만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반도체 회로를 관통하며 데이터를 뒤집고 칩을 태워버립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총알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주 방사선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지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주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주 방사선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지상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방사선에 노출되고, GPS 위성이 방사선 때문에 오작동하면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곳을 안내합니다. 2003년에는 태양 폭발로 인한 방사선 폭풍이 일본의 통신위성을 완전히 파괴했고, 스웨덴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조 원어치의 인공위성이 우주 방사선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앞으로 달 기지 건설과 화성 유인 탐사를 추진하는 시대에 방사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는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주 방사선의 정체부터 그것이 전자기기와 인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그리고 2026년 현재 각국이 개발하고 있는 최첨단 대응 기술까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의 정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주 방사선이란 지구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전자기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 즉 태양풍입니다. 태양은 단순히 빛과 열만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에서 끊임없이 양성자와 전자 같은 하전 입자들을 초속 400에서 800km의 속도로 내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풍입니다. 평상시의 태양풍은 비교적 약하지만 태양 표면에서 플레어라 불리는 폭발이 일어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면 엄청난 양의 고에너지 입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을 태양 입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850. 이제 우주 방사선이 실제로 전자기기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기기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봅시다. 반도체 칩은 수십억 개의 미세한 트랜지스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트랜지스터는 0 또는 1의 디지털 신호를 저장하고 처리합니다. 문제는 우주 방사선의 고에너지 입자가 이 트랜지스터를 관통할 때 발생합니다. 입자가 트랜지스터 내부를 지나가면서 전하를 발생시키고 이 전하가 저장된 데이터를 뒤집어 버립니다. 0이 1로 1이 0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비트 플립이라 부르고 학술적으로는 단일 사건 교란, 영어로 싱글 이벤트 업셋이라고 합니다. 비트 플립 하나가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자세 제어 컴퓨터에서 비트 플립이 발생하면 이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하고 최악의 경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실제로 2008년 나사의 테라 위성이 방사선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오류로 예기치 않게 궤도를 변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현상은 싱글 이벤트 레치업입니다. 이것은 방사선이 반도체 내부에 비정상적인 전류 경로를 만들어 과전류가 흐르게 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전기 회로에 합선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데 발견이 늦으면 칩이 과열되어 물리적으로 타버립니다. 수천억 원짜리 위성이 칩 하나의 고장으로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죠.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최신 3나노미터 공정의 트랜지스터는 원자 수십 개 수준의 크기인데 이렇게 작은 구조물은 방사선 입자 하나에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상에서는 최첨단 공정이 성능의 핵심이지만 우주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 방사선은 인간의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직접 절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하 우주선의 중이온은 DNA 가닥을 한꺼번에 두 줄 모두 끊어버리는 이중 가닥 절단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세포가 스스로 복구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의 손상이며 복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돌연변이가 생기고 이것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6개월간 체류하는 우주비행사는 약 80mS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것은 일반인의 연간 허용 피폭량 1mS의 80배에 해당하며 흉부 엑스레이 약 4,000회를 찍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화성 왕복 임무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약 900일이 소요되는 화성 왕복 동안 우주비행사는 약 1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평생암 발생 확률을 5% 이상 높이는 수준입니다. 나사는 우주비행사의 경력 통산 피폭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우주 임무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방사선은 암 외에도 백내장, 심혈관 질환, 중추 신경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보고하는 우주 섬광 현상도 방사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데 이것은 우주선 입자가 망막세포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주 방사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제 인류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내방사선 반도체 기술입니다. 내방사선 반도체란 방사선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반도체를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방사선 경화라고 불리는 설계 기법입니다. 트랜지스터 구조를 변경하여 방사선 입자가 지나가더라도 전하가 축적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실리콘온 인슐레이터 기술은 트랜지스터 아래에 절연층을 추가하여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전하가 확산되는 것을 막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3중 모듈러 중복이라는 기법입니다. 같은 회로를 3개 만들어서 동시에 작동시키고 3개의 결과를 비교하여 다수결로 올바른 값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회로에서 비트 플립이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2개가 정상이면 오류를 자동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회로 면적이 3배로 늘어나고 전력 소비도 증가하는 단점이 있지만 우주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국내 연구팀의 우주용 AI 반도체 개발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이 칩은 적에도 위성에 탑재되어 실제 우주 환경에서 AI 추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기존의 우주용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기술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차폐 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차폐 방식은 알루미늄이나 납 같은 금속판을 사용하여 방사선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속 차폐는 무겁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1kg을 궤도에 올리는 비용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데 두꺼운 금속판을 붙이면 발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금속에 고에너지 입자가 부딪히면 2차 방사선이 발생하여 오히려 내부 피폭량이 증가하는 역효과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수소가 풍부한 소재를 이용한 차폐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가볍지만 방사선 입자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폴리에틸렌 같은 플라스틱 계열 소재가 우주 차폐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일부 구역에 이미 폴리에틸렌 차폐판을 설치하여 효과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접근은 자기장 차폐입니다. 지구가 자기장으로 우주 방사선을 막는 것처럼 우주선이나 거주 모듈 주변에 인공 자기장을 만들어 하전 입자를 편향시키는 방법입니다.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소형 자기장 생성 장치가 연구되고 있으며 유럽 우주국을 중심으로 실용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생물학적 방호 연구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을 빠르게 복구하는 약물 개발이 활발합니다.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완보동물, 흔히 물곰이라 불리는 생물에서 발견된 특수 단백질이 DNA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이를 응용한 방사선 방호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연구원도 우주 방사선 시뮬레이션 시설을 구축하여 차폐제 성능 시험과 생물학적 영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 방사선이란 태양풍, 은하 우주선, 베넬런 벨트의 포획 입자 등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와 전자기파를 총칭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입자들은 반도체의 트랜지스터를 관통하며 비트 플립을 일으켜 이성과 우주선의 전자장비를 오작동시키고 심하면 물리적으로 파괴합니다.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DNA를 직접 절단하여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백내장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화성 왕복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비행사는 약 1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것은 일반인 연간 허용량의 100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내방사선 반도체 설계, 삼중 모듈러 중복 기법, 수소 기반 경량 차폐제, 인공 자기장 차폐, 그리고 생물학적 방호제까지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우주용 AI 반도체를 독자 개발하여 실제 우주에서 검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주 방사선 문제는 달기지 건설과 화성 유인 탐사를 꿈꾸는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인류의 우주 진출은 저궤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우주 방사선, 내방사선 반도체, 우주비행사 피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축통화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전 세계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하는지 기축통화의 탄생과 미래를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